안녕하세요. 캐핀 패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 환율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일본이 지금 중앙은행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게 Yield Curve Control,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YCC라고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라고 하는 거는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쪽이 당기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당기고 여기가 장기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시장이 패닉이 빠지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금리가 T로 이상으로 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에 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취하는 정책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쉽게 말하면 초단기 금리를 인하를 해서 장기금리 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기준금리 인하예요. 근데 초단기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장기금리가 내려와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사람들이 진짜 경기가 망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패닉에 빠지게 되면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눌러줬는데 장기금리를 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개념입니다. 양적 완화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보통은 이제 의회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장기국채 금리를 직접 찍어내리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즉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을 합니다. 원래는 단기국채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준금리 조절하는 거고, 근데 장기국채를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양적 완화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례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미국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할 때 나 이만큼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하원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나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 내가 양적 완화 할게 라고 해서 의회에서 알았대요. 그래서 1,000억 달러 매입을 했는데 시장의 패닉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1,000억 달러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이제 가가지고, 야, 그럼 나 2,000억 달러 할래. 했는데 또 안 돼요. 3,000억 달러, 또 안 돼요. 4,000억 달러.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은 항상 얼마어치 금액을 살 것인가를 내가 정해놓고 그 플랜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얼마어치 그 장기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의 장기국채 금리 수준이 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통화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는 지금 너무 패닉에 빠져서 빨리 장기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이거를 할 때마다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고 막 엄청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싫을 때 하는 게 일본이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정책이죠. 그게 YCC, Yield Curve Control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 부채 금리를 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5%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그렇겠죠. 야, 일본 중앙은행아, BOJ야. 그럼 너가 무슨 수로 10년 국채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0.25 사이에 그냥 두려고 작정을 하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은행이 내가 할 거야. 갑자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너가 양적 완화 매번 그렇게 허가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그냥 할 거야. 그렇게 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돈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중앙은행이 나도 알아. 그러니까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될 때까지 할 거야. 너네가 아무리 일본 10년물을 시장에다가 너네가 갖다 매도를 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려도 내가 그거 다 받을 거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YCC예요. 금액을 정해둔 게 아니라 그냥 퍼센트를 금리 수준을 그냥 정해져 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수익률 곡선을 통제시켜버리는, 이게 YCC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 이제 10년물 금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이 던질 때마다 그거를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사실상 완화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그거를 완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냐, 긴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 있었던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셨어요. 이분이 이제 구로다 총재님이신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혹은 기대를 했었던 건 뭐냐면 일본이 워낙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니까 엔화는 여러분 전형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 화폐예요. 근데 그 엔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런데 구로다 총재가 들어오면서 이분이 대학 교수님 출신이고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매파성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총재가 굉장히 노비시, 그러니까 완화적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신임 총재가 긴축적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하겠다.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막 떴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엔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 되게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되게 일본 엔화 가치가 한동안은 또 잠깐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7월 28일 날 YCC 등 청와정책 유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화 반락이라고 나와 있죠. 엔화가 쭉 이날 떨어져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났던 거예요. 시장은 일본도 다시 긴축을 하고 YCC도 슬슬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금리를 높여가면서 안전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이자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던 거죠. 그래서 7월 28일 이제 기사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 발표에 앞서 YCC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엔화 가치를 밀어 올렸다라고 나와 있죠. 금리를 긴축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엔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기본적인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면 글로벌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그런 펀드의 자금은 엔화로 쏠리겠죠. 그래서 엔화 가치를 밀어 올리면서 달러의 환율은 내렸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예상과 달리 YCC 및 통화 유지 결정이 내려지자 엔화는 상승분을 반납 중이다. 엔화 가치가 상승해당을 내려가면서 달러 엔 환율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달러와 엔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가 지금 28일 그 이후 어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이 N 환율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1N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원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28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자금이 엔화로 쏠리면서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러면 N1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8일 날 예상과 다른 발표치가 나오자마자 뚝 떨어집니다. 시장과 기대가 달랐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엔화에서 자금을 뺐던 거죠. 이게 엔과 원화의 관계에서도 드러날 만큼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은 그래서 YCC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렸습니다. 환과 차에서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엔화에 투자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저는 공부하는 컨텐츠를 드리는 강사다 보니까 그래서 YCC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했었던 그런 배경, 일본이 그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긴축을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시장의 기대를 뒤집어 엎는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요동쳤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주식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